저희 시어머니는요, 정말이지 툭하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며느리 무한주기 1등이셨습니다. 결혼했을 때도 누구네 며느리는 15억짜리 집도 해왔네, 누구네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100만원짜리 한복을 해줬네 어쩌네 하면서 제 기를 죽이려고 은근히 이 말 저 말 하시더군요. 정작 제 남편이랑 저는 비슷한 학력 출신들이고, 남편은 공무원, 저는 예체능 쪽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좀 더 안정적이라고는 해도 솔직히 제 월급이 남편의 2배예요. 시댁은 아버님이 관리직으로 현역 근무하시고, 시어머니는 가사 도우미 일을 20년 정도 하시다 저희 결혼하면서 은퇴하셨습니다. 저희 친정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그 연금으로 생활하세요. 시댁이나 저희 친정이나 재정 상태도 그렇고 그냥 비슷비슷하거나, 솔직히 말하면 제 쪽이 조금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먼저 비교를 하도 하셔서 저도 굳이 이것저것 따지게 되는데, 솔직히 결혼하면서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집이 5천만 원, 시댁에서 7천만 원 해주셨는데 제가 남편보다 모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반반 결혼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에 뽑은 신차도 남편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어머님은 제 어떤 면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족하다 느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들이라는 이유로 마냥 당신 자식이 아깝고 또 아까우신 건지, 가뜩이나 대출 잔뜩 끼고 집 사서 여유가 없는 바람에 예물 예단도 다 생략하겠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은 명품 가방이랑 백화점에서 100만원대 원피스 세트 사달라고 하시더군요. 양쪽 똑같이 하는 마당에 어머님만 과하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양가에 똑같이 해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때 그러시더군요. 난 잘난 아들 장가 보내는 대가로 받는 건데 안 싸돈도 얼떨결에 같이 받으시네. 그럼 전 잘나지 않은 부족한 딸이라는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때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결혼식이 3주 전이라 어떻게 물을 수도 없고 펑펑 울면서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걸 시작으로 시어머니는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어 엎거나 짜증나게 하는 말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주요 단골 멘트가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툭하면 한 번씩 남편에게 넌지시 물으십니다. 걔는 요즘 어찌 지낸다니? 걔? 누구? 지영이 말이야. 엄마, 왜 자꾸 걔 얘기를 꺼내?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아니, 궁금할 수도 있지. 걔가 그렇게 나한테 잘하고 성격도 싹싹해서 참 예뻤는데 하시며, 남편이 사귀던 전 여친이 어머님께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굴었는지 사귀며 2번 본 이야기를 줄줄줄 읊어대십니다. 아니 글쎄, 나한테 화과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온 거야. 얼마나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 왔는지 솜씨도 대단하더라고. 그런데 난 그 정성이 더 마음에 들었어. 어머님, 아드님이 요새 이런 여자 만나요. 직접 알려주고 싶었대. 얼마나 애교 있고 싹싹한지. 그리고는 남친의 전 여친이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먼저 여쭤보고는 매일 아침마다 안부 문자를 보냈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라거나 날씨가 추운데 빙판길 조심하시라는 둥 제가 봐도 싹싹하고 예쁜 짓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사귀다가 갑자기 그 전 여친이 제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문자 통보한 후 그대로 잠수 이별을 했다더군요. 제 남편은 자기가 왜 차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황당하게 헤어졌댔고요. 그리고 2년 뒤에 저 만나 연애하다가 결혼한 거예요. 그 전 여친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왜 알고 있냐면 그 전 여친이 공교롭게도 제 졸업한 대학교의 같은 단과대학 후배예요. 제 친구가 그 전 여친이랑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남편이랑 사귀고 나서 알았네요. 남편의 전 여친이 제 후배라는 사실을요. 아무튼 예전 일이고 이미 저는 남편이랑 결혼한 사이인데 자꾸 그 전 여친 얘기 들춰내서 뭐하게요? 시어머니가 그런 말 할 때마다 저는 표정이 썩어 문드러져 갔지만 어머님은 본체 만체하며
그냥 하는 말인데 뭐 기분 나쁘니? 꽁할 것도 없다 라고 하시며 제가 혹시라도 기분 언짢아 할까봐 속 좁은 여자 취급을 하시더군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머님의 그런 얕은 수가 가소로웠다고 해야 하나? 며느리 기 죽이려고 저러시는 게 눈에 다 보여서 솔직히 우스웠고, 나이도 많으신 분이 왜 저렇게 주책이시지? 싶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먼저 알아서 어머니에게 그만 좀 해. 유진이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잖아 라고 나서서 화를 내고 저한테도 따로 사과를 해주었기 때문에 이 일로 남편이랑 크게 다투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바보 같지만 당시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그만하시라, 듣기 싫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도 몰라요. 성격이 순한 시어머니도 아니셨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남편 전 여친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하는 게 못마땅하다 싶으면 어김없이 그 여자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엔 결혼하고 제가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어머님께 혼날 때부터였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해야 한다길래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주일에 한 번이 자주 돌아오더라고요. 게다가 할 말도 없는 불편한 사이에선 더더욱 부담이 되더군요. 남편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나름 중재를 했지만 어머님이 정한 일주일에서 제가 며칠 오바된 후 전화를 하자 어머님이 나름 화를 참으며 얘 벌써부터 전화 안 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좀 너무하다. 어머님, 요새 아이들 테스트 기간이라 저 점심도 못 먹고 이래요.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서 아무 생각 못하기도 했고요. 언짢으셨다면 죄송해요. 아무리 일하느라 바쁘다고 해도 너한테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네 시부모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는 게 먼저지. 지영이는 심지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안 한 사이였는데 그렇게 자주 전화를 걸어서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목이 칼칼하다고 하시더니 제가 꿀물 좀 타서 갈까요? 라고 하더라. 네? 아니 어머님 왜 자꾸 그 여자 얘기를. 그냥 그렇단 얘기야. 그럼 일 바쁘다니 열심히 하고 끊자 라고 하시더군요. 전화 끊고 나서 열이 받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너무나 민망해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날 남편이 시댁에 전화해 안부전화 문제 조율이며 그 전 여친 이야기 꺼내는 것 좀 그만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나 보더라고요. 시모는 그렇게 한동안 안 하더니 서너 달 뒤부터 슬금슬금 또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어버이날을 맞아 주말 동안 양가에 방문했고 나름 머리 쥐어 짜내서 이벤트 케이크를 주문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하고 용돈도 나름 넉넉히 봉투에 넣어 준비해 친정에 먼저 갔더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랑 제 남편도 어쩐지 뿌듯해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시댁에 갔죠. 아버님도 뭐 이런 걸 다 해왔냐며 어색하지만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문제는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이런 걸 돈 주고 샀다고? 네가 좀 해오지 그랬니? 요즘 젊은 여자들은 손재주들이 다 좋아서 다 직접 만들고 그러더만. 게다가 너는 예술하는 애면서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오니? 얼만데? 어머님, 재료도 그렇고 시간도 없어서 제가 직접 만들기는 무리예요.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 아쉬워서 그렇지. 예전에 그 지영이는 자기가 직접 앙금 케이크도 만들어 오고 화과자도 만들어 오고 그랬단 말이야. 또 그놈의 지영이 소리. 하필이면 남편이 자리에 없을 때였고 시아버지는 또 그 소리냐며 엉거주춤 일어나 자리를 피하셨어요. 진짜 이쯤 되니 너무하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어머님께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자꾸 그 일 전 여자친구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매번 그냥 하는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신경이 안 쓸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 여자친구랑 비교해 너무 별로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아예 직설적으로 내뱉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아니 뭐 그래 네 말대로 이미 넌 결혼을 했고 걔는 지나간 애고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라니까 뭘 그렇게 뾰족뾰족하게 굴어? 그냥 넉살 좋게 어머님 제가 더 잘할게요 이러면 되지. 이럴 때 지영이 같았으면 이라고 어머님은 또 자신도 모르게 전 여친 이름을 내뱉으시곤 황급히 말씀을 거두시더군요. 이쯤 되니 어머님은 고의로 저를 먹이려는 게 분명하더군요. 그렇게 이따금 전화해서는 넌 또 왜 이렇게 전화가 뜸하니? 요즘 애들 참 살갑던데 지영이도 그랬고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으시거나 시댁 방문한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고는 꼭 그런 옷을 입어야겠어? 나이도 아직 어린데 너무 우중충하게 입었다. 좀 화사하게 입어보지 그래? 지영이 걔는 파스텔 톤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 뽀얗고 이뻐가지고 라고 하시며 꼭 뒷부분 지영이 칭찬은 저에게만 들릴 듯 작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전 여친 얘기 이제 정말 듣기 싫다고 대놓고 뭐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하면서 입이 말을 듣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는 더 그러셨습니다. 저희 부부 아침 식사 문제에 특히요. 저희 부부는 아침 안 먹습니다. 남편은 총각 때부터 안 먹었고 점심시간이 11시이기 때문에 아침에 뭐 먹고 가면 바로 점심 먹는 기분이라 속이 부대끼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이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직장 출근해서 동료들이랑 간단하게 샌드위치 같은 걸 먹는 편이에요. 이렇듯 저희 부부간의 루틴이 있는데도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아침 굶는 게 싫으신가 봐요. 아침 좀 해먹지 그래. 네가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거나 아님 전날에 반찬 같은 걸 좀 만들어 놓고 아침에 간단하게 국만 끓이면 되잖니. 남편이 안 먹는다니까요 어머님. 그리고 둘 다 맞벌이인데 왜 저한테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가 하는 일이 있지. 지영이 걔는 나중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지가 아침도 차려주고 커피도 내려줄 거라고 어찌나 애교 있게 얘기했는데. 어머님 또 그 여자 얘기예요? 저더러 정말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여자들이 다 그렇지 않냐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더 노력할 생각은 없냐 이 뜻이야. 뭘 또 그렇게 날 세워들어. 너는 하여튼간에 참. 정말이지 시어머니 때문에 안 나던 새치까지 우수수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불시에 한 번씩 남편의 전 여친 이야기로 한 방씩 얻어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악몽도 꾼 거 있죠. 꿈에 그 전 여친이 제 남편 팔짱을 끼고 나와서는 언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예요 라며 가증스럽게 웃는 악몽까지 꿀 정도였습니다. 전 제 고민을 같은 과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죠. 그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 왜 자꾸 지영인지 뭐시긴지 얘기를 하시냐고. 그렇게 마음에 들었으면 걔를 며느리로 들이지. 이미 자기 아들이랑 결혼한 나한테 왜 자꾸 그러는데? 지영이 걔가 니네 시어머니한테 엄청 잘하긴 했나 보다. 그래서 잊지 못하고 상사병 나신 거야. 나 농담할 기분 아니야.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지영이 내가 알기로는 엄청 부잣집 시집가서 지금 강남 산다고 하더라. 애기 낳고는 시댁에서 BMW 받았대. 나도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너까지 지영이 얘기하니? 너 정말 나한테 혼나볼래? 나도 니네 시어머니처럼 그냥 하는 말이야. 근데 왜 갑자기 헤어졌을까? 그건 안 궁금해? 궁금하기는. 서로 뭐 안 맞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아, 사실 왜 갑자기 잠수를 탔는지 그건 좀 궁금해. 보통 이별을 하면 최소한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예의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나 잘했다면서 그렇게 며느리 마냥 여우처럼 굴더니 한순간에 왜 헤어졌을까? 내가 좀 알아봐줘. 그렇게 친구는 제 일을 자기 일처럼 흥미로워하며 제 남편 전 여친에 대해 알아봐 준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네 남편 전 여친 지영이 왜 잠수 타고 네 남편 하루아침에 버렸는지 그 이유 알아냈어. 뭐? 왜 그랬대? 말도 마. 얘기 듣고 얼마나 웃기던지. 지영이가 자기 주변에 그랬대. 자기 요즘 엄청 부자 하나 물었다면서.
부모님이 서초구에 엄청 좋은 아파트 사시는 남자라면서 직업이 공무원인 게 아쉽긴 하지만 순한 남자고 시댁이 잘 사는 것 같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그 남자 집에 찾아가서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아양도 떨고 그랬다는데 알고 보니 그 집이 그 남자 집이 아니었다는 거야.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남자 엄마가 일하는 집이었다는 거지. 가사 도우미. 그러니까 파출부셨던 거야. 그 집 주인이 아니라. 뭐? 설마 그 얘기 우리 시어머니 얘기야? 그래 맞아. 네가 그랬잖아. 니네 시어머니 몇 년 전까지 강남이랑 서초에서 주중에 가사 도우미 일을 하셨다고. 지영이가 오해했나 봐. 니네 시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이 시댁인 줄 알았던 거야. 세상에. 그럼 걔가 우리 시댁이 부자라고 오해하고 내 남편이랑 사귀었던 거라고? 세상에. 아니 내 남편이 얘기를 했을 텐데. 지영이 걔가 보통 여우 아니잖아. 남자 배경 보고 사랑한다고 생각할까봐 네 남편한테 집 얘기 같은 걸 아예 안 했다네. 아무튼 지영이 걔가 니네 시댁 깡통이라는 거 알고 니네 남편한테 헤어지자고 말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잠수 탄 거였대. 대박이다. 아무튼 너 이 얘기 비밀이야? 내 얼굴에 침 뱉기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왜 그렇게 제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남편한테 이야기할까 하다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냥 묻어두기로 했습니다만 시어머니한테는 언젠가 이 얘기를 꼭 해드리리라 다짐을 했죠. 한 번만 더 그놈의 지영이 얘기하면 주변에 누가 있건 간에 그 자리에서 다 폭로해 버리리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짐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 갈 일이 생길 때마다 어머님이 지영이 얘기 또 안 꺼내나 기다리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죠. 시댁에서 식사를 하자며 주말에 저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식사 예절을 지적한답시고 한마디 하시더군요. 식사하면서 그렇게 훌쩍거리는 거 아니다. 어른 앞에선 더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포감기가 낫지를 않네요. 엄마,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그리고 훌쩍거리면 며느리 아픈지를 걱정하셔야 하는 거 아니야? 네 부인 걱정은 너나 해. 내가 어른으로서 한마디도 못하니? 같이 먹는 자리에선 조심해야지. 지영이 걔는 밥 먹는데 소리도 하나 안 내고 딱딱한 거 씹을 땐 조심스럽게 입 가려가면서 어찌나 조신하게 먹든지 허리도 꼿꼿이 세워 앉아가지고 아주 한 마리에 학 같더라 학. 어머님은 그렇게 또 지영이 얘기를 하며 구부정한 제 모습을 맘에 안 든다는 듯 흘겨보셨죠. 남편이 또 그 얘기냐며 화를 내길래 제가 여보 됐어. 어머님이 지영이를 마음에 많이 들어 하셨나 본데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마음속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헛기침 한번 하시며 그래 너 말 잘했다. 비교가 왜 나빠? 그러면서 고칠 거 고치고 더 나은 사람 되는 거지. 너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저도 말했죠. 지영이라는 애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 같았는데 아쉬우시죠? 그래도 두 분이 정을 좀 쌓으셨나 본데 헤어질 때 어머님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네요. 그러게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방구 없이 그날로 감쪽같이 연락을 안 했다길래 내가 그 부분은 실망을 했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 잠수 탈 만한 이유가 있었던데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말에 남편도 놀라 그런 얘기를 저더러 어떻게 아는 거냐며 괜히 휘둥그레해졌죠. 지영이가 왜 잠수 타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알고? 알고 보니까 지영이가 제 후배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랑 같은 계열에서 일하고 있어서 건너 얘기 듣게 됐고요. 알고 보니 지영이가 오해한 게 있었다던데요. 오해? 무슨 오해? 아버님 어머님이 엄청 부자인 줄 알았대요. 어머님 파출부로 일하시던 서초 아파트에 지영이 한번 부르신 적 있죠? 그때 지영이가 어머님한테 화과자 주고 갔다고 했잖아요. 지영이는 그 서초 아파트가 어머님 사시는 곳이라고 착각했나 보더라고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 집에서 산다고 한 적이 없는데. 일한다고 말한 적도 없으시겠죠. 어머님 저희 연애할 때도 한번 그러셨잖아요. 줄 거 있다면서 저 강남 아파트 부르시고는 일하는 집이라고는 말씀 안 하셔서 저 그때 정말 이 사람 강남 사는 줄 알았잖아요. 제가 먼저 이 사람한테 얘기해 물어서 망정이지.
아니 그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시더군요. 사실 저도 어머님한테 한 번 당했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어머님이 저 줄 거 있다고 주소 알려주며 오라 하셔서 갔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남편한테 오빠 강남 살더라? 라고 말했더니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라고 어머니가 일하는 곳이라고 하길래 알게 된 거고요. 물론 어머님은 자기 집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걸 제 남편 전 여친한테도 했던 모양이었어요. 다 들통날 일을 왜 만드시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요. 어머님은 의도가 있지 않으셨겠죠. 아무튼 지영이가 이 사람 강남에서 사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별거 없다 생각해서 버린 거예요. 이 사람 팽당한 거라고요. 지영이라는 여자한테. 제 무시무시한 발언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셨습니다. 남편은 심드렁하게 그러냐 한마디 했고 이미 지난 일에 지나간 인연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머님은 너무 충격이고 너무 창피하신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제가 덧붙여 말했죠. 그리고 지영이가 친구들한테 말했나봐요. 자기 속았다고요. 그런 집에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냐면서요. 그리고 엄청 부잣집에 시집 가서 진짜로 지금 강남 살고 있고 애기 낳았다고 시어머니가 외제차도 사주셨겠나봐요. 제가 안 그래도 지영이 SNS를 찾았거든요. 세상에 애를 낳았는데도 이렇게 열심하고 여기저기 잘 놀러 다니는 것 좀 보세요. 시댁에서 산후관리하라고 돈도 주고 도우미도 붙여주셨대요. 와 정말 지영이 세상 싹싹하고 살갑게 군다더니 좋은 시댁 만나서 호강하고 사나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꼭 다문 채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저는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혼했다고 시댁에서 강남 아파트도 못 받았고 애 낳는다고 외제차도 못 받겠지만 그래도 꼬박꼬박 이렇게 시댁 찾아오고 전화도 드리잖아요. 타고난 성격이 있어서 애교스럽게 말은 못하지만 지영이처럼 저희 시댁 강남 안 산다고 이 사람 냅다 버리진 않았어요. 그저만 제가 지영이보다 낫지 않으세요? 라고 하니 어머님이 불편한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더군요. 저는 어머님 뒤에다 대고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요 어머님 저도 지영이 부러워요. 시댁 잘 만나서 호강하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비교는 어쩔 수가 없네요.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저도 그냥 하는 말이에요. 라고 회심의 한 방을 내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어이없어 하더니 나중에는 본인도 낄낄대더군요. 그렇게 그놈의 지영이 타령은 끝났습니다. 어머님은 지영이에게 배신감을 많이 받으셨는지 그 이후로 정말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으시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무시하듯 말씀하시는 습관도 많이 고쳐지셨죠. 솔직히 저도 그날 지영이 얘기 먼저 꺼내면서 이 일로 시어머니가 더 분개하시면 어쩌나 남편이랑 싸우게 되면 어쩌나 약간 걱정했었는데요. 제 한은 한대로 풀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상처 주던 말버릇까지 붙여지게 되니 제대로 사이다 한 방 먹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4, 5년 전 일이고요. 지금은 아기나 기르면서 시댁이랑도 어느 정도 잘 지내요. 물론 저는 지영이처럼 애 낳았다고 외제차를 받진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제 아이에게 너무나 애틋하게 잘해주시고 저도 그런 면에서 어머님을 존경하게 되면서 서로 또 다른 점이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예전 감정이 눈 녹듯 풀렸고요. 부부간의 갈등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리더군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게 열쇠인 것 같아요. Der zerstört alles. Der böse Pibi.